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12일 오후 3시 반입니다. 이 거짓말은 특성이 있습니다. 전염성이 있습니다. 한번 거짓말을 하면은 그 거짓말을 듣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첫째 번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 거짓말을 하면은 세 번째는 첫째 번, 두 번째 거짓말을 듣기 위한 거짓말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거짓말을 하려면 네 번째 거짓말을 해야 되고,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거짓말이 산을 만들게 됩니다. 거짓의 산이라는 게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윗사람이 하면 아랫사람은 딱 따라가게 됩니다. 윗사람이 거짓말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는 정도가 아니라, 거짓말을 하니까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되더라 하면 다 따라갑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권, 문재인 정권은 거짓말 정권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거짓말 한 걸 모아놓으면은 아마 트럼프와 거의 맞먹을 겁니다. 트럼프는 뭐 하루에 트윗을 11번 때리는데 그 중에 반이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한 수많은 거짓말은 이제 제가 목록을 좀 만들어야 되겠는데,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된 적이 없다는 거짓말,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결심했다는 거짓말. 그런데 어제 공개된 북한의 헌법에는 핵 보유국이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문에. 문재인 대통령, 그러면 그동안에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결심했다는 거짓말에 대해서 사과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과 안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오히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중단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비핵화 거짓말이 들통나니까 그것을 듣기 위해서 평화라는 말을 가지고 와가지고 평화 프로세스 하면은 영어도 들어가니까 뭐 좀 근사한 것처럼 해가지고 덮으면은 국민들이 또 거의 속아줍니다. 이러니까 거짓말에 대한 응징을 받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더 대담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 열흘 전에 있었던 트럼프, 김정은의 DMZ 쇼를 가리켜 가지고 실질적인 적대관계 뭐 해소다. 아니, 악수를 한다고 해가지고 60년, 70년 묵은 적대관계가 해소가 됩니까? 북한이 핵을 포기했습니까? 아니면 북한이 대남 적화 노력을 포기를 했습니까? 어제 북한이 공개한 헌법에 보면은 전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가 북한 농당 정권의 목표다는 게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전 사회는 한반도를 말합니다. 한반도 전체를 김일성주의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 북한 농당 정권의 존립 목적이라고 분명히 박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 프로세스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이 이제 군대로 넘어왔습니다. 절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될 직종이 두 개가 있다면 하나는 검찰, 법원이고 그 다음에 군대입니다. 여기서 거짓말을 하면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떼죽음을 하거나 억울한 옥살이를 하거나 아니면은 말도 아닌 재판을 통해서 사람이 뭐 처형된다든지 이런 인명 손실로 인권 탄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검사, 판사, 군인의 거짓말은 엄중 처벌해야 됩니다. 이건 가중 처벌해야 되는데, 국군 통수권자부터 국방장관부터 합참의장으로 쭉 내려오면서 사실을 은폐, 왜곡, 조작, 거짓말 하니까 이제는 일반 장교까지 이제는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조작을 하는, 이 거짓말에도 여러 급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덮는 거, 변명하는 이런 거짓말이 있는가 하면은 흙을 백으로 만들어버리는 조작, 이제는 조작 단계까지 갔습니다. 지난 4일 밤 경기도에 있는 평택 해군 이함대 사령부 탄약고 근처에 신분이 수상한 거동 수상자라 그러죠. 거동 수상자가 나타났는데 어떻게 됐느냐? 잡지를 못했어요.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일단 대공용의점은 없다, 간첩은 아니다,
라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내부 조사를 했는데, 내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바로 그때 거동 수상자였다라고 자수하는 부대원이 있어가지고 그 부대원을 조사를 했더니 이 부대원이 나중에 실토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사실은 상관이 시켰다, 자수를 하도록 시켰다, 자기는 거동 수상자가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불려가서 조사받고 하니까 네가 총대 메고 가서 내가 그때 거동 수상자였다라고 허위 자백을 하라고 시키더라 라고 했답니다. 이게 군의 조사로 확인이 되어 가지고 지금 김중로 의원, 이 사람이 장성 출신인데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이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폭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군 2함대는 사건 발생 직후에 1급 방호태세를 발령하고 추적에 나섰는데 현장에서 거동 수상자를 체포하는 데 실패를 했다는 겁니다. 실패를 했는데 나중에 제2함대사령부 지휘통제실 소속 한 병사가 내가 한 일이라며 자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지휘통제실 소속 영관급 장교가 이 병사에게 허위 자수를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 장교가 수사의 장기화로 부대원들이 고생할 수 있으니까 해당 병사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하고 이 병사는 그렇게 허위 자수를 했다. 해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 문제의 영관급 장교는 내부 용의자를 찾아가는 상황에서 여러 사람이 고생하는데 누가 허위 자수를 해주면 상황이 종결되고 편하게 될 것 같더라. 그래서 다수 병사들에게 말해가지고 한 사람을 골라냈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김중로 의원은 이 함대 장교가 병사에게 있지도 않는 잘못을 덮어씌우고 본인들의 안위를 위해 진실을 조작했다면서, 본인들의 안전이겠죠. 본인들의 안전을 위해 진실을 조작했다면서 삼척항에 이어 평택항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으로 군의 경계작전 실패, 보고 축소 은폐, 사건 조작 등이 얼마나 더 있을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북한 목선 사건에 대한 허위보고, 즉 북한 목선이 자력으로 삼척항까지 입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이 됐다는 식으로 조작을 해가지고 경계망이 뚫린 사실을 국민들에게 허위보고를 했습니다. 이 허위보고를 사실상 지시한 사람이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상조사를 해서 합참의장, 국방장관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책도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사건을 조작을 한다. 그것도 범인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러 사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 총대 매라고 하니까 군대의 분위기상 거절할 수 없으니까 병사가 내가 거동 수상자였습니다라고 자수를 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달아난 거동 수상자가 누구냐는 건데 대공 용의점이 없다는 것도 믿을 수가 없죠. 이제는 군의 발표는 다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 근방에서 무슨 오리발이 발견됐다는데 이 오리발은 골프장 직원의 것이다라고 군대에서는 발표를 했는데 김중로 의원은 그것도 조사를 해봐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짓말 공화국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국방장관, 합참의장 쭉 내려와서 이제는 영관급 장교 밑에 사병까지 다 이 거짓말 공화국인데, 거짓말 공화국을 만든 제1 원인 제공자는 누구냐? 그건 기자입니다. 기자. 거짓말과 참을 구별해야 될 의무를 가진 직업인이 바로 기자입니다. 기자.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 죽은 기자의 사회가 되었어요. 죽은 기자의 사회가. 기자들이 앞장서서 또 거짓말을 합니다. 아까 절대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될 직업인으로 제가 군인,
법조인을 꼽았는데 세 번째는 기자입니다. 기자는 거짓과 진실을 구별을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보고할 의무를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 해서 상당히 법률상 특권은 아니지만은 한국 사회에서 상당한 특권적 위치에 있는데 그 특권적 위치를 남용을 해가지고 언론이 앞장서가지고 거짓말을 한다 이겁니다. 거짓말. 광주에서 헬기 사격이 없었는데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거짓말을 언론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물론 군대가 거짓말을 했죠. 작년에 송영무 장관이 있을 때 특조위 조사를 통해서 과거에 5번의 국가적 조사에서 부정되었던 헬기 사격을 있었던 것처럼 조작해서 발표하면은 기자들이 취재를 해가지고 이거는 잘못된 판단이다라고 바로잡아 줘야 되는데 그걸 앵무새처럼 받아가지고 같이 퍼뜨리니까 헬기 사격 있었다가 지금 진실로 굳어가는 이 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와중에 전직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금 피고인이 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국가적 거짓말입니다. 국가적 거짓말, 정권적 거짓말, 권력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권력을 갖지 않는 사람이 거짓말과는 또 차원이 다른 그 후속 부작용을 낳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군대가 이 모양이 됐느냐? 최근의 가장 큰 중요한 원인은 지금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이건 남북 가짜 화해 무드 속에서 군대까지 무슨 평화 운동 단체처럼 돼가지고 내년 6.25를 남침 전범인 북한과 같이 한다는 이런 괴상망측한 발상을 하더니 이제는 이런 조작까지 하고 있습니다. 즉 주적을 없애버렸습니다. 주적 개념이 없어진 군대는 바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적. 군인대는 적이 있어야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적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가상적을 만들어야 그 군대가 훈련하고 그리고 교육을 받는 그리고 군기를 유지하는 동기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앞에 70만 북한군이 전방에 배치되어 있고 핵무기까지 가지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의 지시에 의해서 북한군은 주적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적이 아니다. 적을 적이라고 보지 않는 군대는 누구를 적으로 보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적으로 볼지도 모릅니다.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주적이 없는 군대는 적개심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애국심도 없어집니다. 동시에 사명감도 없어집니다. 바로 그렇게 됐을 때 거짓말을 일상적으로 하게 된다. 군대의 타락은 바로 국민과 국가의 존망의 위기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군형법이 있습니다. 군형법은 군사상의 거짓 보고에 대해서는 최고 사형, 그 다음에 무기징역, 장기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있었던 여러 거짓말 중에서 제가 언급하지 않는 것이 한 2달 전에 있었던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합참이 처음에는 정확하게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발표를 했다가 40분 뒤에 발사체라고 돌려버린 겁니다. 발사체와 미사일은 완전히 다르죠. 발사체는 새총도 발사체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발사체의 정체가 뭐냐에 대해서 군은 국민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군사상의 허위 보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관련된 자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군형법에 걸어서 처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